어, 이제 제가 하는 거는 러니를 이제 저희 반에서 아침 활동이나 이제 국어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학생마다 다르게 목표는 분명하게 러니로 하는 맞춤형 국어 수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눌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왜 제가 에듀테크 중에서도 굳이 러니를 쓰게 되었는지, 그리고 러니에서 무엇을 활용하고 있는지, 러니를 제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특히나 아침 활동과 국어 활동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아침 활동과 수업을 통해 저와 학생들이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초등 선생님들께서 많이 이제 사용하시는 커뮤니티인 인디스쿨 많이 검색을 해보고 그중에서도 문해력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문해력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책 많이 읽으면 문해력이 오를까요? 그리고 그놈의 이제 질문 만들기, 질문 발표하기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중앙형 문해력 지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선생님들의 고민들도 많이 있고 사실 저한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교과서에서 한자를 변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문해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자를 변개하면은 문해력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는 하지만 사실 한자를 공부시켜봐도 크게 도움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러니를 좀 쓰게 되었었습니다. 제 국어 수업에서는 항상 고민이 있었거든요. 수학과 사회 이런 다른 과목들에서는 항상 자신 있게 수업을 하는데 국어는 하고 나서도 약간 찝찝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왜 학생들마다 이해 정도가 다르지? 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똑같이 수업을 하고 이 친구한테도 저 친구한테도 항상 수업을 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활동을 잘 하는데 또 어떤 친구들은 약간 멍 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길동아 이해 잘 됐니? 대답은 잘해요. 대답은 잘했지만 활동을 하는 걸 보면은 아, 이 친구는 이해를 잘 못했구나 라는 제 고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교과서 발문으로는 성취했는지 모르겠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2022 교과서가 조금 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발문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제대로 성취했는지는 항상 저한테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읽기뿐만 아니라 듣기 말하기 쓰기도 충분히 다루고 싶은데 교과서 수업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러니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발표를 이끌어내고 싶은데 특히나 6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두세 명 위주만 발표를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부끄러워하는지 발표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러니를 통해서 충분히 말하기를 하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 평기를 한 번에 다루고 싶었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학생들이 배우고 또 평가와 기록들을 한 번에 다루면서 제가 학기 말에는 생기부를 좀 편하게 작성하고 싶다는 제 고민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같은 말을 하더라도 왜 학생들이 이해 정도 다른지에 대해서 EBS에서 제공하는 이제 문해력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6학년인데 초등학교 5학년 수준으로 한번 제가 제공을 해봤더니 제가 이거는 한번 링크를 공유를 해드릴게요. 여기 5학년 수준으로 제가 해봤더니 학생들한테는 조금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이제 5학년 15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 반은 이제 평균 12점 정도 맞았는데, 잘하는 친구들은 15점 다 맞는데, 또 잘 못하는 친구들은 6점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제 9점 차이라는 거는 꽤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이걸 통해서 우리 반 학생들의 문해 격차가 크구나. 내가 이 친구한테는 조금 어려운 문제를 내도 되지만, 또 다른 친구들한테는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야겠구나. 라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해봤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수학이나 이제 영어는 기준 점수에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더 높게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국어는 기준 점수보다 훨씬 더 낮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듣기, 쓰기, 문법, 문학이 다 미도달에 이제 나온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될지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발문으로는 성취했는지 모르겠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2022 개정교육과정의 이제 교과서에 마찬가지로 6학년에는 의병장 순이라는 이제 글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유니순이 수출 구호선 판 까닭은 무엇인지 의병들에게 식량을 보내기 위해서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의병장 유니순 속 시대 상황을 파악해 봅시다. 이 밑줄 긋고 친구들이랑 이야기해 보도록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을 봤을 때는 교육 과정에서 이 1단원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성취 기준, 작품을 읽고 자신의 삶과 연관된 성찰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긍정적인 읽기 동기를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읽기에 참여한 태도를 기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저희 학생들이 일제강점기 이 글을 읽고 나서 자신의 삶과 연관지을 수 있을까? 그리고 성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궁금한 내용도 사실 질문도 안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듣고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교과서는 사실 교육과정에 부족한 점이 많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답정너라고 하죠.
답은 정해놨으니까 교과서대로 답을 이제 적어라. 라는 식의 발문이 조금 저한테는 이제 교과서가 별로다라는 이제 고민이 있었고 또 성취 기준을 성취했는지 알 수 없는 활동들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네, 또 이제 저희 6학년 교과서에 보면은 오버레이나 책을 읽고 이제 발문에 대해서 학생들이 쓰는 게 있는데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한 친구의 이제 교과서를 캡처를 해봤어요. 지금 나루가 버들에게 화를 낸 까닭은 무엇인가요? 뭐라 그래서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1대1로 과외를 하고 있으면은 이 친구가 이렇게 적었을 때 뭐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 반은 이제 21명이거든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확인하면 좋겠지만 이 다인 수학급에서는 학생들이 제가 이제 제시한 활동들을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 저에게는 고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6가지 영역이 있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매체, 문학, 문법 이렇게 6가지 영역이 있는데 사실 교과서로만 수업했을 때는 읽기만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듣기, 말하기도 사실 제약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 평가 계획이었는데 매체 자료를 활용해서 내용을 효과적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양한 유형의 자료,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캔바를 사용해가지고 친구들 앞에서 하는 거였는데 발표 자료는 모든 별로 잘 같이 만들어요. 근데 여러 사람 앞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잘 전달하는지를 제가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 네 명이 같이 만들었지만 한 명이 위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학생이 주도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 학생들은 말하기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고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또 이제 모든 학생들이 발표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친구들 어디야? 여기 수정이다, 이거야. 네, 갔다 친구들 왔다. 진행도 되겠죠? 네. 지금 발표하고 싶은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발표를 하고 싶은데 눈치가 보이거나 아니면 발표 자체가 싫다고 선생님이 시키는 것도 별로 굳이 하고 싶지 않다는 학생들이 저희 반의 과반수 이상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교수 편개를 한 번에 다루고 생기부를 좀 편하게 작성하고 싶었는데 요즘에는 AI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GPT나 제미나이를 사용해서 교과서 혜택을 작성하는데 편리해지긴 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학생들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이제 벼락치기로 생기부를 작성하는 게 부지기수가 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총괄평가, 오답 기반 피드백 생성기를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어서 피드백을 만들기도 하지만 사실 이렇게 했을 때도 이 학생들, 1번 학생, 2번 학생, 7번 학생의 개별 특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해줬느냐는 사실 저한테도 양심이 많이 찔리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저희 반 국어 이제 교과서 혜택을 적었던 거를 제가 항상 엑셀에다 적어두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보면서도 이 친구에 맞는 이 개별 특성의 교과서 혜택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더라고요. 근데 러니를 쓰게 되면은 학생이 매일매일 이제 아침 학습도 하고 국어 활동을 하면서 이게 AI로 리포트가 작성이 되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많이 좋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듀테크를 여러 가지 사용하면서 저한테 원했던 에듀테크 도구들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아침 활동이나 수업에서 문해력을 좀 기를 수 있도록 하고 또 21명이 전부 참여하는 국어 수업을 저는 원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개인별 맞춤 수준.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15점 맞는 학생, 6점 맞는 학생, 각각의 학생들에 대해서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조금 더 어려운 지문들, 그리고 좀 못하는 친구들한테는 쉬운 수준의 지문이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생들이 직접 듣고 말하고 할 수 있는 에듀테크를 원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드백부터 평가까지 제가 좀 클릭으로 하는 거죠. 딸깍 누르면은 학생의 개별 특성에 맞는 교과 세특을 작성할 수 있도록 원했고, 특히나 저는 이제 게으른 편이기 때문에 준비를 최대한으로 줄이면서도 교육과정 성취와 피드백에 집중할 수 있는 도구를 원하다 보니까 러니를 이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에듀테크를 많이 사용해봤는데, 좀 문제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에듀테크인지는 제가 특정하지 않겠지만, 교육과정과 전혀 맞지 않거나, 아니면은 학생들의 수준에는 맞지 않아서 너무 쉽거나, 아니면은 초등학교 6학년 수준한테는 조금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기능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학생들이 수업을 하다가도 딴 곳에 이제 많이 가가지고 집중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학생들의 교수학습 과정에 전혀 상관이 없거나, 그리고 제가 아침이나 수업 준비하는데, 오히려 교과서 수업보다도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저에게는 많이 불편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용하던 와중에 러니를 찾게 된 거고, 러니의 이제 장점은 기능이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국어 수업에는 흐름이 많다 보니까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문해력 증진입니다.
아침 활동으로 매일 학생들이 글을 읽게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이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고 또 개별 학습으로서 좀 다른 친구들이랑 이제 질문과 이제 대답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부담감이 완화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듣기 말하기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전북 지역은 스마트 기기를 웨일북을 사용하고 있는데 웨일북에다가 이어폰을 꽂아가지고 각자 듣고 각자 말하면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표를 잘 안 하는 친구들도 결국 혼자서 듣고 혼자서 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좀 덜하기도 하고 이제 다른 친구들의 눈치를 좀 덜 보긴 하더라고요. 네, 세 번째로는 AI 튜터랑 피드백 기능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챗봇을 많이 만들어 왔거든요. GPT나 제미나이 가지고 챗봇을 만들기도 했는데, 제가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성취 기준 위주로 피드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피드백을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러니를 사용하게 되면은 성취 기준을 위주로 피드백을 한다는 점이 저에게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학습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 러니를 참여했는지, 아침 활동이나 국어 활동을 참여했는지를 제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 교실 자리에서 한눈에 확인하고, 이 친구한테 안 했으면 하도록, 그리고 느리다면 왜 느린지 실시간으로 지도할 수 있는 기능이 저에게는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를 활동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직 아침 활동으로 오늘의 학습이라는 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이제 사용하게 되고, 학생들의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좋은 점들은 짧은 시간 안에 꾸준한 문해력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개별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쓰기를 일상적으로 누적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더라고요. 매일매일 어차피 질문과 이 질문들이 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아침부터 1, 2, 3, 4교시 수업 준비를 하고 학생들은 학생들마다 오늘의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연출하는 사진은 아니고, 그러니까, 하고 있는 사진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이제 몰래 찍고 나서 학생들한테 이제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좀 보여드려도 되느냐에 대해서 허락을 받은 사진입니다. 실제로 웨일북 가지고 아침에 와가지고 조용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 활동으로서 이제 오늘의 학습 중에 듣기 말하기를 하는 날들이 있어요. 이번 주는 화요일이었는데 이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어폰을 꽂고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꽂고 직접 듣고 또 말하기도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다른 친구들도 말하니까 좀 시끄러운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생각보다 본인 학습하는데 집중을 잘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의 평균 점수도 나오고, 어느 부분에서 많이 틀린 부분들이 있는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주목할 학생이라고 해서, 이 친구들이 조금 오늘의 학습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구나, 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지금 보시면은 많이 틀린 단계로서, 이 친구는 말하기 미션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이 친구는 틀 만들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로만 설명드리는 것보다 제가 캡처한 거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러니를 하면서 이제 사례를 확인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이제 질문 있으시면은 중간중간 채팅 쳐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활용하고 있는 러니 화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2026년 5월 둘째 주로서 클래스 학습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보시면은 오늘 학습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습 시간에 학생 간 수준 차이가 클 때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쓰기나 듣기만 하기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5월 11일부터 오늘 5월 14일까지 매일매일 한 건데, 하나하나 좀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 친구들, 저희 반 이제 81.58점이 나왔죠. 그리고 여러 가지 학습들을 하는데, 이 친구 거 한번 볼게요. 매일매일 이 단어 학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미 다 맞았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연주하다, 그리고 뜻이 이렇게 있는데, 드래그 해가지고 각각의 이 단어들이 어떤 뜻인지를 하는 거죠. 생각보다 이렇게 쉬운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친구들이 이거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봤을 때는 이렇게 활동하는 게 은근히 또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창의력이나 이해하다, 이런 단어들도 들어만 받고 어떤 뜻인지 짐작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문장을 보면서 알 수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이제 이 친구한테 이 나왔던 글은 집에서 악기를 만들어 연주하면 정말 재미있어요. 이런 식의 글이었어요. 다 친구들마다 다 지문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했던 이 읽은 글을 요약해 보세요.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집에서 악기를 연주하면 정말 재미있어요. 이 글을 이런 식으로 이제 요약을 해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쓰는 거고 또 다른 식으로 쓸 수 있는데 가장 좋았던 점은 제가 아침 활동이나 아니면 국어 복습을 했을 때 지금까지는 이제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좀 단어 평가를 위주로 이제 제공하다 보면은 객관식 문제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직접 이렇게 타자를 쳐가지고 타이핑을 해가지고 답을 쓸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겐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나서 구조조를 통해서 빈칸에 알맞은 이 정답을 객관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객관식 문제도 직접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같은 날에 이제 홍윤 학생 말고 다른 차윤 학생이라는 이제 학생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단어 학습, 아까랑 단어들이 다르죠. 이렇게 단어 학습도 하고, 큐비즘에 대해서 이런 글이 또 나온 거예요. 저한테도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아무래도 문해력 학습이 좀 더 잘 되다 보니까 어려운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큐비즘은 3월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어쩌고저쩌고 글이 나온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 친구는 읽은 글을 요약했을 때 이 친구가 직접 이렇게 적은 거예요. 큐비즘은 3월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매우 좋다고 AI가 알아서 피드백을 해준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가장 좋은 점은 이제 좀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어려운 질문이 나온다는 점, 그리고 좀 못하는 친구들한테는 쉬운 질문이 나온다는 점이 저에겐 좋았습니다. 읽기 쓰기 말고도 듣기 말하기를 할 수 있는 점이 저에겐 좋았는데, 이제 이번 주 화요일에는 말하기 한 날이에요. 조우진 학생이 한 거를 한번 볼게요. 이때는 이제 공정성에 대해서 OX 퀴즈를 이 글을 읽고 풀 수 있도록 했고, 지금 보시면은 네, 한번 듣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교의 활력소인 방송부 팟캐스트 진행자 문치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이 나오게 아니, 글이 이제 들리게 될 거예요. 학생들은 이어폰을 꽂고 다 들었겠죠. 그리고 나의 답변이라고 해서 이 친구가 답변한 거를 마이크를 대고 이제 답변을 하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저한테는 지금 들리진 않지만 학생은 답변을 했을 때 AI가 그걸 듣고 나서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대화의 핵심 주제를 잘 파악하여 답변해 주었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예시 답안까지 제시를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듣기를 하고 직접 말해보고, 듣기를 하고 말해보고, 이런 점에서는 수업을 했을 때는 한두 명만 발표를 해보겠지만, 21명이 각자가 다 발표할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많이 좋았습니다. 한 명 정도 더 예시를 볼게요. 네, 이 친구는 이제 듣기를 했을 때, 얘들아, 오늘 저녁을 먹는데 다들 한 손으로는 숟가락을 들고 다른 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식사 시간에 휴대폰을 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듣기를 하고 나서 학생이 이제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피드백을 해준다는 점이 저에게는 듣기 말하기를 기를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서 한번 다시 보자면은 네, 오늘의 학습을 한 10분 정도. 좀 짧은 친구들은 5분이면 충분히 하더라고요. 네,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꾸준한 문해력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좋았고, 그리고 학생들 수준에 맞는 개별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를 일상적으로 누적하면서 교사의 아침 활동 준비 없이도 학생들이 각자 할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들 중에는 이어폰이나 헤드셋이 없다는 이제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듣기 말하기가 모두 가능하다면은 지금처럼 왼쪽에 있는 것처럼 모두 가능해요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 만약에 듣기만 가능할 수 있도록 요즘에는 아침 시간에 좀 조용히 하는 게 이제 분위기다 보니까 듣기만 하거나 아니면 듣기 말하기를 할 수 없다면은 읽기와 이제 쓰기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침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국어 수업에서도 러니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중단원별 맞춤형 학습 추천으로서 단원과 수업 목표에 맞는 듣기 말아 읽기 쓰기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학생들은 AI 튜터랑 질문과 답을 하면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저라고 이제 교과서 수업만 하고 나서 출판사에서 제공해주는 단원 평가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교과서로 수업을 하고 나서 저희 반 학생들은 러니를 풀어보는 거예요. 풀다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좀 부끄러운 친구들은 AI 튜터랑 질문과 답을 하면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출판사에서 제공해주는 단어평가는 객관식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서술형 응답을 아까 오늘 학습에서 본 것처럼 응답을 볼 수 있고 또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들이 각자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수업 마무리나 보충 지도를 연결할 수 있을 거예요. 곧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저희 6학년 3단원은 토론 단원이거든요. 근데 토론을 제가 얼마만큼 좀 잘 못 가르쳤구나,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구나, 그래서 보충 수업을 해야겠구나, 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업 후에 이제 학습 이해 정도 확인을 하고 심화학습으로 제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토론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쓰고 나서 이런 식으로 적은 거예요. 지금 토론의 절차에 대해서 푼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거에 비해서는 점수가 많이 낮게 나오죠. 아까는 80점대였는데 지금 60점대고, 학생들이 푼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토론의 절차.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주장 펼치기, 반론하기, 주장 다지기, 판정하기 단계에 대해서 글을 읽고 나서 객관식 문제 푸는 거는 뭐 단원평가랑 비슷한데, 이런 식으로 연습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교과서에는 재미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토론 주제로서 인공지능 개발의 핵심은 윤리성이다. 아니면은 청소년 봉사활동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토론했을 때는 크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학교 급식에 채식 메뉴를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런 식의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좀 와닿을 수 있다는 토론 글이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좋았습니다. 학생들이 풀고 나서 점수가 낮다는 점은 제가 좀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부분을 느끼게 됐고, 다시 한번 토론 절차에 대해서 복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학생들이 푼 결과들을 보여드리자면은, 생각을 나누고 발전시키는 토론에 학습을 했었습니다. 이 친구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시작으로서 하는데 아까랑은 다르게 이 아티쌤이라는 이 AI 튜터가 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학습으로서 토론, 청소년 휴일 근로를 허가해야 한다라는 주제에서 사회와 찬성 측, 반대 측이 토론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AI 튜터랑 대화를 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지금 AI 튜터가 청소년 휴일 근로와 관련하여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다툰 쟁점은 무엇인가요? 에 대해서 지금 초록색 말풍선은 저희 반 학생이 쓴 거예요. 찬성 측은 청소년들이 근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거를 단원 평가를 받거나 아니면 발표를 하도록 했을 때 이 친구는 발표를 안 했을 거거든요. 근데 직접 쓰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 친구가 개별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많이 좋았습니다. 선생님들이 맞아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나, 그런 점들이 많이 고민이실 텐데, 지금 보시면은 국정 교과서의 단원별로 이 중단원들이 있어요. 절차를 지키면 토론회의 토론 단원을 보면은 이미 러니에서 이 설정해 놓은 추천 학습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할 거는 내용을 한번 보고 학습 미리 보기를 해서, 아, 이렇게 수업이 되는구나, 내용을 봤을 때는 이거는 애들이 풀어볼 만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든다면은 선생님들은 클래스 학습 적용 이것만 하면 끝인 거죠. 그래서 준비를 할 게 많이 없구나라는 점이 저에게는 좋았습니다. 네, 시간이 좀 빠듯해서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답만 고르는 게 아니라 말하고 쓰며 생각을 드러낸다는 점이 저의 교과 수업에서 많이 좋아진 점이었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출판사의 학습지 제공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실제로 학습한다는 점이 제 눈에도, 그리고 학생들도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고 제가 피드백 현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고, 제가 편할 점, 선생님들도 결국 편하자고 수업을 좀 더 에듀테크를 사용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수업도 그리고 아침 활동도 준비가 많이 이제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고, 어제 조금 업데이트된 부분이 리포트 기능이 좀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학부모 상담과 생기부 기록에서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수업도 방금 보시면은 미리 보기 그리고 수업을 직접 이제 배부를 하면은 학생들이 풀 수 있거든요. 아침 활동은 그것마저도 이제 불필요한 거죠. 그리고 학부모한테도 리포트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거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추가된 기능인데 저희 6학년 4반에 각각의 이제 이 리포트들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저희 반 문해력 수준이 18.5세라고 5.3세라고 하죠. 근데 이 부분이 어쨌든 저희한테는 계속 늘어나야 되겠지만, 가장 좋은 점은 학생들의 개별 이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반 학생이지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1번 학생의 리포트를 생성하게 되면은 이 친구는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평균 참여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반 안에서 상위 45%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네, 뭐 읽기나 쓰기나 듣기 말하기 부분에서도 어떤 분야에서 좀 더 강점을 보이고 있고,
어떤 분야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는지가 AI로서 바로바로 리포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다시 돌아가서 학부모 상담이나 아니면은 교과서 획득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더 시간이 되면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학생들이 지금 3월 달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걸 토대로 AI 피드백이 바로 나오게 된다면은 저는 그것마저도 교과서 획득에 바로 적을 수 있는 게 되겠죠. 이제 4월이 지나면서 제가 아침 활동으로 러닝을 계속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그냥 가감없이 적도록 한 거예요. 저희 반 학생들의 러닝 후기인데 지금 보시면은 러닝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낀다. 글쓰기에서 점점 다양한 표현을 하는 것 같다. 풀 때 문제 글을 더 자주 읽고 있다. 그리고 아는 단어가 많아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고 있고 제가 뭐 전혀 부담을 준 건 아니에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다. 없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기는 해요. 물론 학생들마다 러닝가 재미없고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당장에는 뭐가 늘어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는 다른 친구들보다는 충분히 문해력이 많이 늘어나고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글에서 이제 설명한 내용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처음에는 제가 똑같이 설명했을 때는 학생들마다 이해하는 친구들,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거기서 또 배움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똑같은 활동을 하기보다는 각자의 참여 방식을 열어둬서 이 친구는 듣기 말하기, 그리고 이 친구는 쓰기, 그리고 누구는 AI 튜터랑 대화를 하면서 각자의 참여 방식대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교사로서 그 과정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로서 수업을 대신하는 도구가 아니라 제 수업을 조금 더 깊게 해가지고 제가 잘 못 가르친 부분을 조금 더 복습할 수 있게 하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그냥 잠깐 짚고 넘어갔지만 조금 더 심화해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런이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활용했는지, 어떻게 적용했는지, 무엇이 달랐는지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제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러니에게 좋았고, 그리고 아침 활동과 국어 수업에서 이 러니를 열심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수업만, 그리고 국어 시간에 무조건 러니를 풀어라가 아니라 저도 수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단원 평가만 푸는 게 아니라 형상 평가만 푸는 게 아니라 러니를 하면서 각자 활동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점이 좋았습니다. 이제 화요일 날 강의를 하면서 예상 Q&A가 없었는데 이제 화요일 날 질문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 주신 거를 제가 예상 Q&A 넣었는데 러니 이용할 때는 학원이 심사를 받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러니라고 학원이 심사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교육부에서 이제 제시한 이런 건데 개인정보 처리를 하기도 하고 또 교육 전용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에듀집이라는 이제 사이트에 보시면은 러니에서도 네, 지금 이 소프트웨어 필수 기준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심사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냥 체크리스트만 하는 게 아니라 학원이 이제 하시려면은 고민이 많이 되시잖아요. 정보부장이신 분들도 있고 정보부장이 아니신 분들도 있을 텐데 만약에 정보부장이시라면은 아니면은 정보부장님께 부탁을 드리신다면은 이 학원이 추가 심의 양식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스쿨이라는 이제 초등 선생님들 이제 커뮤니티가 있는데 초등 선생님들께서는 이 인디스쿨의 소프트웨어 학원이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이두 번째 캘린더 닉네임이 글이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저에게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은 추가 심의할 수 있는 양식들 제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심의를 받아야 러니를 쓸 수 있긴 하니까요. 그리고 또 중등사님도 계실 텐데 중등사님들께서는 이제 채팅했다가 저한테 개인 채팅으로 주시면은 메일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계정 생성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화요일 날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클래스 생성도 5학년 1반 그리고 학년만 정하면 되고, 추가할 때는 엑셀 파일로 한 번에 업로드 할 수 있거든요. 보통 다른 에듀테크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에듀테크들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막혀서 사용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러니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학생들 계정 생성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비밀번호 까먹었다는 친구들도 바로바로 간단하게 재설정할 수 있더라고요.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오늘은 좀 질문이 없었는데 채팅을 주시면은 제가 중간중간에 채팅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